임명한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김현준 LH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김 사장의 퇴임으로 대형 공공기관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9월 초쯤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간 10일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폴드4와 플립4가 전격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까지 폴더블 제품 판매량을 대폭 늘려 폴더블 대중화의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침수 차량 피해액이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상황과 또 피해 보상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김현준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기강회의 논란이 커져 사퇴 결정을 앞당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2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에 대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 LH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국가적 물의를 빚었던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특유와 부정부패 재발 방지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기강회의 논란이 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따라 유감을 표하면서 사퇴 결정을 앞당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임원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H와 국토부는 다음 주 중으로 김 사장의 퇴임 절차를 밟고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후임 사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심교원 건국대 교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김 사장의 퇴임 후 문재인 정부가 선임한 대형 공공기관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 상용화가 임박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있는 백신 생산 공장 엘하우스를 공개하고 준비 상황을 알렸는데요.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국산 첫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이 담긴 병이 줄지어 움직입니다. 벨트를 따라 상자 포장까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엘하우스 생산 현장. 엘하우스는 세포 배양, 세균 배양, 유전자 제조합, 단백 접합 백신 등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과 생산 설비를 갖췄습니다. 대지 면적 6만 3천 제곱미터의 무균 생산 시스템을 보유했고 새롭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신규 백신도 개발 즉시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접종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선구매한 1,000만 도즈 중 초도 물량 공급을 준비 중이라면서 출하 승인을 거쳐 8월 말이나 9초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약품규제당국과 유럽의약품청 등에는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WHO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비롯해 각국 사용 승인을 받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영업 적자를 대폭 줄이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50억 3,78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고 영업 적자는 6,71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줄었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 적자를 1,000억 원 이하로 줄인 겁니다. 쿠팡은 1분기에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등 제품 커머스 부분의 조정 에비다가 흑자로 전환했고 이번에는 전체 조정 에비다 기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회사 전체로 흑자 기조가 확대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쿠팡은 한국의 전체 이커머스 시장보다 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곧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여행용 가방의 리콜을 진행합니다. 스타벅스는 오는 10월 11일까지 2달 동안 서머 캐리백에 대한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사은품 106만 2,910개, 판매품 16,200개를 포함한 총 107만 9,110개이며 현재까지 교환된 물량은 전체 물량의 36%인 38만 개입니다. 매장을 방문해 캐리백을 반납하며 무료 음료 쿠폰 3장이 제공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택배를 통한 무상 반납도 가능합니다. 스타벅스는 품질 관리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채용, 검증 프로세스 강화 등 품질 관련 부분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폴드4 플립4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폴더블 폰 2종은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카메라, 충전 등 기능이 고루 강화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폴더블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자신하며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작에 비해 확실히 가벼워진 갤럭시 Z 폴드4. 화면을 펼치면 정사각형 모양에 가까워 흡사 태블릿 같은 모습입니다. 지적이 많았던 힌지 부분 화면 주름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갤럭시 폴드4는 전작 대비 8g이 가벼워지며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태스크바 기능으로 PC와 유사한 형태를 제공해 자주 사용하는 앱, 최근 사용한 앱 등을 나타냅니다. 플립4는 배터리가 강화됐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대비 12% 커졌으며 고속 충전으로 약 30분 만에 최대 50%까지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브이로그, 쇼폼 촬영 등에 능숙한 MZ세대를 공략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해 반쯤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로 촬영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폰을 펼칠 필요 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 촬영하는 퀵샷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퀵샷 촬영 중 바로 플렉스 모드로 전환해 끊김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크기가 15% 작아진 갤럭시 버즈2 프로, 통합 건강관리가 가능해진 갤럭시 워치5 등을 출시해 웨어러블 생태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까지 폴더블 제품을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할 거란 목표를 내놨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폴더블 대중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품은 저희들의 어떤 목표, 어그레시브한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천명하기 위해서 이 1,000만 대 이상의 숫자를 올해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폴더블로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오는 26일부터 한국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판매됩니다. 정식 판매에 앞서 사전 판매는 오는 16일부터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신작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를 공개했죠.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가 관련 업종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성나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 등 하반기 신제품을 공개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그 관련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1.35% 오른 5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통상 신제품이나 신작 출시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제품은 이제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개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이제 그 신제품 출시라고 하나 볼 수도 있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신작 발표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은 상승했지만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 LG 이노텍,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은 각각 2.25%, 2.16%씩 올랐습니다. 반면 폴더블폰 관련주인 PI 첨단 소재,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등은 떨어졌습니다. PI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는 이달 들어 발표 직전인 지난 9일에 최고가를 기록한 후 약세로 전환했고 파인테크닉스는 발표 당일부터 2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미리 폴더블 관련된 종목도 관련돼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어저께 제품 발표하고 나서는 그런 기대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폴더블폰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지금같이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폴더블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이라며 내년에는 중화권, 서구권 제조사들도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이번에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가량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폴더블 관련주는 핸드셋 분야 중 성장주로 분류되기에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해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순유입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순유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7월 중 외국인 투자자 주식 자금은 1억 6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2,087억 원을 기록하며 순유입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공공자금이 들어오면서 35억 4천만 달러 순유입됐습니다. 채권 투자 자금 순유입은 19개월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거래 중단 재발 사태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복수의 현지 중개사와 계약을 맺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비용 문제나 현지 중개사를 신뢰할 만하다는 이유로 단 한 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식 거래 중단 사태 등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개사 두 곳과 계약을 맺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IBK 다울투자증권은 지난 6월 현지 LEK증권의 중개 업무 중지로 미국 주식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죠. 특히 도로 침수로 오가던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1,200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미영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피해와 관련해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 기자, 이번 주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차량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집계한 차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요. 이번 폭우로 인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 자동차 피해는 9,189건이며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23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장마 전선에 태풍 3개를 동반하며 역대 최대 손해액을 냈던 2020년 1,157억 원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던 2011년 손해액 993억 원을 불과 나흘 만에 넘긴 수준입니다. 이렇게 손해 발생 증가세가 가팔랐던 것은 이번 수도권 폭우가 고급 외제차들이 많은 강남 일대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가 접수된 외제차는 2,500여 대로 손해액은 5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04대가 피해난 국산차보다 건수는 적지만 손해액은 더 큰 탓에 빠르게 손실액이 불어났습니다. 네, 걱정되는 게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직 피해 규모가 최종 집계치가 아닌 데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내일까지 추가 비 소식이 예고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청주 등 충청권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고한 상태라 보험업계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침수 차량 보험 접수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침수 차량 접수건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 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 보험이라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 중이었든지 운전 중이었든지 피해를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에서 차가 침수됐거나 물이 많이 불어난 지역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혹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이 들었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될 경우엔 보상받기가 어려운데요. 창문이나 차의 문, 썬루프를 열어놔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에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됐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 통제 침수 지역에 주차에 침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네, 피해를 본 차주분들은 과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사는 손해사정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보상 비용의 기준은 차량 가액으로 차량 가액 이하로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보험료 할증 여부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이번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단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이나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한강 둔치 같은 위험한 곳에 주차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인 줄 알면서 지나간 경우 등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적용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자차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나요? 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차 보험 가입률은 72.7%입니다. 즉 10명 중 7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대로 아파트나 빌딩 건물에 주차했는데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라면 아파트나 빌딩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 보험 상품 중 침수 차량 보장 특약에 가입한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값보다 수리비 부담이 더 커 폐차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전손 처리한 뒤 2년 내 차를 구입할 경우엔 세금이 감면됩니다.
신차 가격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요. 또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시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이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부나 보험사들도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해 침수 차량 피해 지원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침수 차량 차주들이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심사 순서를 앞당기도록 주문한 겁니다. 또 보험사들도 침수 피해가 컸던 수도권을 위주로 임시보상 서비스 센터 등을 설치했는데요. 침수 차량 견인에 도움을 주거나 보상 상담 및 사고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길 희망하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나 해당 보험사, 또 손해보험협회 등의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김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중 대립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 군사력 강화 기조가 확대된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 증권가에선 방산주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이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방산주에 대한 증권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수출 세계 5위권 진입 가시화에 재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최근 한 달간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등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탔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와 폴란드 정부의 방산 빅딜이 성사되며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약 25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폴란드 수출건으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 수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주가 너무 많고 폴란드도 앞으로 공식적으로 받게 되면은 실적이 무지하게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나게 보인다. 수익 개선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방산 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 수주가 최근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만큼 추후 상승 기대감만 믿고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자 대량 매수에 나서는 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주거용 지하와 반지하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최대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도림청과 광화문 일대는 2027년까지, 동작구 사당동과 강동구, 용산구 일대에는 2030년까지 이른바 빗물 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내륙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청 남부와 경상북도는 20에서 60, 경상남도와 제주도는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 전라도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는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은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고 전북 남부와 전남, 경남은 내일 오전 비가 그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이면 그치겠지만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으므로 강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올라 내일 한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31도, 청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강릉과 울진 30도, 속초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와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전주, 부산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다 개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를 기준으로 잔잔하겠고 동해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에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